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래서 불교에서는 항상 이제 마음뿐이다. 뭐 만법 육식 일체 유심조 뭐 이렇게 우리 항상 뭐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왜 마음뿐일까? 왜 오직 의식뿐일까? 세계는 왜 내가 내 마음이 만든 것일까? 항상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는데 물론 이제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세상이 이렇게 공하다, 환과 같다, 뭐 이런 것들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들을 보통 뭐 깨달음이라고 그러죠. 어, 뭐 기도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이게 실제 하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이 만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느껴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사실 요즘 뭐 이제 뇌과학이나 이제 뭐 인지과학이나 이제 마음을 다루는 이제 학문들이죠. 이제 과학적으로.
그런 데서도 이제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 보고 있는 것이 사실 우리가 마음이 만든 것이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실제 하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이제 증명으로 이어지는데요. 보통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뭐 나는 저기 선풍기 있고 여기 선풍기 있고 피아노 있고 이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냐고. 저기 딱 그 다 우리가 알고 그러니까 대화하고 저기 있는지 알고 하잖아. 뭐 왜 저기 이런 것이 없다고 얘기하느냐. 불교는 헛소리한다. 아니면 너무 어렵다.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물론 뭐 그런 면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세계를 보고 싶은 대로 보느냐. 그러니까 보통 뭐 철학에서는 우리가 마음이 구성해냈다 얘기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마음이 만들어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냥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런 것들이 과연 정말로 저기 있는 것인가 뭐 이런 것에 대한 의심이죠. 이건 뭐 불교뿐만 아니라 뭐 이제 서양 철학자들이 이제 탐구했던 주제인데요. 뭐 이런 그림 한번 봅시다. 이런 그림 많이 봤잖아요. 이 원과 이 원이 어때요? 이게 커 보이잖아요. 이 원이 중간에 있는 원이. 예. 사실 같아요. 왜 같을까? 그러니까 이 주변이 이제 이렇게 커 보이니까 작아 보이고 이제 주변이 이제 작으니까 여기 커 보인다. 상대적인 거 느끼죠. 뭐 우리 보통 촉각도 그래 느끼잖아요. 뜨거운 물 탁 담갔다가 하면 좀 작게 느껴지고 미지근 물에 담갔다 하면 좀 작아. 우리 그 초등학교 때 그런 실험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느낌이라는 것도 상대적인 어떤 주변에 어떻게 내가 느끼느냐에 따라 이제 그게 달라진다. 뭐 이런 상대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이런 것들도 사실 평행한 직선인데 이런 다른 주변 때문에 이게 휘어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 착시에 보통 이런 예인데요. 네, 이것도 이제 이렇게 물컵으로 보이기도 하고 이제 사람 얼굴로 보이기도 하고, 예. 그거 다 보이죠. 예.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보이고, 이것도 이제 초등학교 때 이런 거 있는데, 이것도 여자 얼굴로 보기도 하고 이제 마귀 할멈 얼굴로 보기도 하고. 그죠? 다들 보이세요? 네. 이런 것들도 이거 뭐로 보입니까? 아인슈타인으로 보입니까? 또 다르게 보인 사람? 소녀? 마릴린 몰로. 네. 이게 대충 보면 이제 여자 얼굴 보여요. 대충 이제 보면. 근데 자세히 보면 아인슈타인인데 안경 낀 사람 안경 벗고 보세요. 그러면 이제 마릴린 몰로 같이 보이는 거죠. 마릴린 몰로도 보입니까? 예. 이런 것도 진짜 아인슈타인인가 이렇게 애매하게 이런 것들도 많이 보이죠. A하고 B하고 같은 색인가요? 다른 색인가요? 다른 색으로 보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이제 같은 색이다. 왜 다르게 보일까라고 하면은 요 그림자 진 곳은 우리가 더 이제 이렇게 당연히 어두울 거다 생각하고 이제 상대적으로 여기가 이제 더 어둡게 보인다는 그런 것도 이제 착시의 예인데요. 사실 이렇게 선을 그으면 이제 같은 색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고 있는 걸 믿지 마세요. 보고 있는 걸 믿지 말자. 요것도 색깔이 어떻습니까? 쭉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요 하나만 보자고요. 요 하나만 보면은 여기가 어둡고 여기가 밝고 그런 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기가 어둡고 또 밝아지고 그렇게 느껴지는데 사실 요 안에 요 경계 안에는 색깔이 같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점점점 밝아진다는 이렇게 느끼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느껴질까 했을 때 이제 요 경계에서는 경계하고 차별되는 여기 저기 경계에서는 여기가 당연히 밝게 느껴진다는 게 우리 착시의 하는 예인데요. 사실 요 직사각형 안에는 색깔이 일정합니다. 요거도 어떻습니까? 요 중간에 막 이렇게 점 같은 게 안 보여요? 예, 보이죠? 사실 없어요. 없는데 이렇게 요거도
까만 거 빨간 거 막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보이죠. 예. 예. 그러니까 요 사이에 까만색 사이에 여기에 뭐 이제 이렇게 우리 눈이 이제 착시를 일으키는 거죠. 요런 속에 이제 뭐가 있다라고 이제 우리 뇌에서 이제 해석을 한다는 이제 그런 착시의 예인데요. 어지럽죠 이거는. 예. 이거는 이제 막 이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사실 정지된 거다. 근데 우리가 이제 눈동자도 이제 가만히 보는 게 아니라 계속 이게 사실 움직입니다 눈동자가. 그리고 이런 어떤 색깔 패턴들하고 이제 겹쳐지면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이제 모습처럼 이제 우리가 착시를 일으키는 건데요. 이런 경우도 막 울렁울렁거리죠. 예. 그렇죠. 이런 것들도 이제 착시 하나 예고요. 요것도 사실 요거하고 어떻습니까 색깔이? 요게 밝고 요게 어두워 보이죠? 근데 사실 이제 같은 거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요색하고 요색하고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검은색 뒤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더 어둡게 보이고 요거는 앞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밝게 보인다는 이제 요거도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가 다른 사물과 이게 연관되어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밝기가 이제 달라 보인다. 요 그림하고 요 그림하고 또 요게 더 어두워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같은 거다. 이렇게 배경만 제외해 놓으면은 근데 이제 주변 배경이 이제 더 어두우니까 밝게 보인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 배경에 따라 우리가 이제 달리 보면 요건 참 신기한데요. 요것도 이제 인터넷에 이제 많이 이제 됐던 그림인데 요 드레스 색이 이제 금색과 흰색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고 또 파란색과 검은색으로 보이는 사람도 있고 자 손 들어보세요. 여기에 골드 금색과 흰색으로 보이는 사람 그리고 블루와 검은색으로 보이는 사람 검은색과 파란색 검은색과 블루 그러니까 검은색 블루 초록색 푸른색과 검은색 푸른색과 금색 이거 새로운 그러니까 요게 검은색이고 푸른색이고 요게 검은색이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다르게 보여요. 이게 뭐 하여튼 반반 정도. 그러니까 금색과 흰색으로 보이는 사람이 뭐 하여튼 반이고 검은색과 초록색 뭐 초록색 파란색과 보이는 사람이 또 반이고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아이고 이게 반반이잖아요. 이게 뭐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요런 이제 애매한 어떤 배경으로 돼가지고 이게 착시된 상황인데 이제 다른 이제 주변 배경 하면 이게 보이는데 이게 왜냐면은 이게 빛이 이제 이게 형광빛으로 인식하느냐 햇빛으로 인식하느냐 이게 우리 착각을 일으킨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골드로 보이는 사람들은 이게 뭐 어떤 다른 요런 식으로 이렇게 빛을 인식해가지고 이제 골드와 흰색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골드색과 이제 흰색으로 인식하고 또 뭐 이게 햇빛을 인식하느냐 이렇게 저기 뭐 형광빛을 인식하느냐 그런 차이하고 이제 우리의 이제 그 색각을 인식하는 이제 이렇게 시신경이 있어요. 이제 그거도 이제 사람마다 이렇게 다 좀 차이가 있어요. 왜 생명도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검은색과 초록색,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이게 찍어 보면은 이게 저기 스포이더 찍어 보면 실제로는 요거는 다 우리 똑같이 보잖아요. 검은색과 파란색으로 다 보는데 내 눈에도 이거는 골드고 이건 하얀색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색으로 볼 수 없어. 근데 뭐 이건 잘못되고 뭐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런 착시의 한 예일 뿐이니까. 하얀색은 아닌데 이제 좀 그림자된 하얀색 이런 블루빛이 있는 하얀색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빛으로 내가 하얀색인데 이제 요거하고 다르게 이제 요게 조금 그림자 져가지고 좀 하얗게 보인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또 전혀 다르게 보는 요걸 초록색으로 보고 파란색으로 보고 검은색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냥 반이. 그러니까 참 계몽연기로 주장하는 사람도 뭐 그렇게 본다는데 어떻겠어? 그러니까 우리 이런 좀 다름을 인정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뭐 옳다고 하지만 뭐 그렇게 본다는데 어떻겠어? 참나 이런 뭐 좀 사람이 이렇게 다르게 인식한다는 게 참 그걸 뭐 우겨가지고 설득하는 문제가 아니냐 이거는 뭐 설득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이게 참 본능적으로 우리 몸으로 이렇게 느끼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모친은 전화하니까 탄핵이 기각이 되면은 서울 대구 사시는데 서울 올라가지고 이제 그냥 태극기 들고 거리에 나오신대. 윤석열 탄핵이 기각이 되면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하라고 하면은 서울 오셔가지고 이제 계몽령으로 인정하시는 거죠. 뭐 여기도 또 의견이 또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인정하고 살자 니는 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민주주의에서 어쨌든 다르게 보는 것 같다. 요거는 수순도 못 찾았습니까? 소리도 잘 나오네. 요것도 좀 착시의 예인데요. 모든 게 This is a test of selective attention. Count how 자, 이게 하얀 티를 하얀색을 입은 사람들이 이제 공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느냐, 그거를 세하려는 겁니다. 예, 하얀색 입은 사람들이 농구공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느냐 세하리세요. 자, 잘 보시고. How many times the players wearing white pass the basketball? How many passes did you count? 몇 번 써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혹시 이상한 거 못 보셨어요? 그죠? 한번 다시 볼까요? 이상한 게 보입니다. The correct answer 15번인데요, is 사실. 15 passes. But did you see the 고릴라 못 보셨어요? 고릴라?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험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한 곳에 정신팔려고 있으면 제가 뭐 가도 뭔지 모른다. 이게 이제 부주의명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상을 다 이거 자기 보고 싶은 대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보면 다른 건 이제 안 보인 거죠, 이제. 그렇죠. 이거 보면서 우리 항상 이제 남의 시선 신경 쓰냐, 남의 시선. 내가 어떻게 볼까 다 신경 쓰는데 사실 남은 나한테 그렇게 관심을 가질까? 사실 나만큼 뭐 나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 확률이 높다. 뭐 내하고 직접적인 뭐 관계가 있고 이해관계가 있으면 뭐 하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일에 관심이 있고 남의 일에 특히 관심이 없다. 이렇게 뭐 고릴라가 지나가고 뭐 이상한 사람이 지나가도 그냥 우리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다 저기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 이제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우리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이런 어떤 하나의 심리학 실험의 예인데요. 그리고 이제 Illinois have spent years devising. 요것도 뭐 같은 비슷한 맥락인데요. You are about to take part in a quick experiment. 두 개 그림을 연속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두 개 그림. 한 장면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이제 두 개 이제 보여드릴게요. Take a look at this.
Okay. Now, did you happen to notice anything odd? Watch again. See any changes? Don't worry if you didn't. 와이셔츠 티셔츠 바뀌었어요? 또? 다 같은 거입니까? 사실 사람이 바뀌었어요. 사람이. 한번 보세요. See that it's two different men. It means 얼굴 your 보세요, brain 얼굴. is doing exactly what it should be. It's focusing on the meaning of the scene rather than on the irrelevant details. 티셔츠도 Imagine 바뀌었네. how much energy and brain mass it would take for us to remember. 다시 볼까요? Take a look at this. 이 사람 얼굴이죠? Okay. Now, did you happen to notice anything odd? Watch again. See any changes? Don't worry if you didn't see that it's two different men. It means your brain is doing exactly what it should be. It's focusing on the meaning of the scene rather than on the irrelevant. 이렇게 변화가 돼도 우리는 뭐 그 사람이 뭐 바뀐지 모르는데요. 이런 실험도 이제 많이 하잖아요. TV에도 이런 실험 많이 We 했는데요. decided to recreate one of Simon's most famous experiments to see for ourselves. Here's the setup. Our senior series producer Vin poses as a lost pedestrian and 이 asks a 지나간 passerby 사람한테 이제 for 길을 directions. 물어봅니다. Excuse me? I'm looking for the skyline. Then we break the two up, walking through them holding a large sheet of wood. Now watch as I replace Vin. You might think people would notice the switch, 사람이 but 바뀌죠? almost half the time they didn't. 몰라. Of course, that means more than half the time they did. 이 사람 알죠? We only tried the experiment 9 times, and by no means was it good science. 이제 But we were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surprised 사람이 more people didn't 바뀌어도 notice the switch. 모자가 In 심지어 모자도 Simon's original 바뀌고 experiment, 7 out of 15 people didn't either. So what determines whether or not you can figure out the switch? When you look at another person, you 요런 이제 요거는 이제 이제 변화 사람은 이제 그런 변화를 이제 못 알아차린다. 변화맹이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그냥 우리는 그냥 대충 보는 거예요. 그냥 대충 뭐 그냥 있다고 치자 하고 이제 이렇게 세상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뭐 하여튼 뭐 이게 수도 없이 심리학에서 이제 이렇게 많이 이제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연 이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인가 이런 데에 대한 의문인데요. 사실 소리도 뭐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소리. 더 부드러운 밀카, 더 풍부한 코코아로 어디 보자. 이어폰을 끼고 문제의 영상을 틀어보는데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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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라고만 계속 하네? 아닙니다. 눈을 가리고 한번 들어보시죠. 눈을 가리고? 오케이. 자, 눈을 감고.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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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봐. 봐. 바로 들리네? 아니. 다시.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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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라고만 계속 하네? 다. 아닙니다. 눈을 가리고 한번 들어. 자, 눈을 감고 이제 눈을 가리고. 눈을 감고. 오케이.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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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봐. 바로 들리는데? 봐. 바로 들리네? 아니 분명 같은 소리인데 왜 다르게 들리지? 그러니까요. 그럼 이것도 한번 봐보시죠. 어디 한번 들어볼까?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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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파. 타, 타. 오케이. 이번엔 확실히 타로 들리는구만. 타. 그렇죠. 응. 근데 이번에도 눈을 가리고 들으면 눈을 눈을 가리고 들으면 설마 또?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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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파. 뭐야? 이번엔 파잖아. 그쵸. 이상하죠. 잠깐만. 어디 보자. 파, 파. 아, 그거구만. 이거 아주 얄팍한 술수를 썼구만. 내가 보니까 말이야. 영상의 입모양하고 소리를 다르게 입혔어.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박사인데 그것도 모르겠어? 이거 한번 봐봐봐. 파. 파라고 들렸던 영상. 가라고 발음하는 영상의 소리를 없애주고 파, 파, 이렇게 바 소리를 입히자 파, 파. 영상 입모양이 다르다고 소리가 다르다니. 그러니까 이제 이 영상 입 모양하고 이제 실제 소리하고 이제 다르게 입히니까 이제 이렇게 다르게 이제 다로 들린다. 이제 이 얘긴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소리도 이제 왜곡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입 모양 보고 이제 이렇게 다른 소리를 입히면은 이제 이렇게 다르게 이제 들리는 이제 그런 이제 현상들인데요. 여기 좀 이제 이게 직접 들어야지 이제 조금 소리가 조금 이렇게 안 밝아 저기 해가지고 조금 잘 인식이 잘 안 되는데요. 어쨌든 뭐 소리도 이제 이렇게 왜곡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가 현실 있는 거를 보고 있는가. 그러니까 뭐 뇌과학자들이 이제 말하기로 이제 우리 이 뇌가 이제 이런 어떤 소리 듣는거나 이제 보는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재구성한다. 그러니까 뭐 저번 주에도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뭐 저게 호랑이면 빨리 피해야 되고 저게 먹을 거면 빨리 이제 남들보다 빨리 먹어야 되고 이제 우리는 빨리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진화하다 보니까 세계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다 보면은 너무 뭐 맨날 이렇게 저게 호랑이인지 뭔지 계속 판단하다 보면 벌써 우리는 벌써 진화에 이제 도태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저거는 먹을 거고 혹은 피해야 되고 할 때 빨리 판단해서 이렇게 정보를 하는 걸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발전돼 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세계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이제 내가 이제 판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감각기나는 이제 신호만 전달하고 내가 이제 경험과 기억으로 이제 해석한다. 착시 현상 우리가 봤던 이 착시 현상은 이제 뇌의 정보 재구성 능력을 보여주는 이제 예시다. 그래서 생존을 위해 뇌는 정확성보다 속도와 이제 효율성을 우선시하고 이제 과거 경험에 의지해 새로운 상황을 이제 판단합니다. 또 이런 것들도 이제 문화와 사회적 배경이 이제 인식에 이제 영향을 주고요.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언어나 이제 문화나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우리가 이게 습관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착각으로 이제 하여튼 뭐 이게 문화적인 차이가 많잖아요. 문화적인 차이. 보통 뭐 어떤 거 있을까요? 하여튼 외국에서 뭐 이렇게 한국인이 우리는 뭐 이렇게 이웃집에 이제 놀러 가가지고 뭐 이렇게 낯선 집에 처음 가는 집에도 이렇게 뭐 길도 물어보고 이렇게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남의 집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주거침입으로 하기 때문에 옛날에 뭐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가
freeze 그러니까 이게 freeze 멈춰라는 얘기인데 이제 please라고 이제 들어가지고 뭐 와도 되는 것다 해가지고 이제 근데 그냥 총 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여튼 이런 문화적인 오해로 이렇게 되는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하나의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런 착각이나 착시를 이제 만들어내는 이제 요인으로 작동하는데. 그것은 아주 평범한 광경이. 요거도 재밌는 예인데요. 요거 한번 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보고 얘기합시다. 광란의 밤을 보내고 난 뒤 길가에 어지럽게 버려진 흔한 맥주병 더미와 벌레들이었어요. 하지만 호주를 여행하던 두 명의 생물학자에게 우연히 발견되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맥주병 더미를 점령한 벌레는 개체수가 급감했던 거대 보석 딱정벌레였습니다. 정확히는 수컷이죠. 딱정벌레가 딱히 맥주를 즐기진 않았습니다. 벌레들은 그냥 맥주병에 딱 붙어 있었어요. 마치 맥주병과 사랑에 빠져 쓰다듬는 것 같았죠. 생물학자들은 벌레들의 이상 행동을 연구하고 결국 이유를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매우 충격적이었어요. 거대 보석 딱정벌레의 암컷 사진을 살펴보죠. 광택이 나는 갈색에 부드러운 곡선, 작은 전무늬 구덩이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맥주병도 광택이 나는 갈색에 부드러운 곡선이죠. 심지어 작은 전무늬도 있습니다. 벌레들에게 맥주병은 더 크고 빛나며 더 우아한 곡선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을 거부하는 암컷보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죠. 맥주병 리얼돌에 빠진 수컷 벌레들은 암컷 벌레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거대 보석 벌레들은 멸종위기에 이르렀고 호주 정부는 특정 맥주병의 디자인을 금지해야 했습니다. 수컷 보석 딱정벌레를 유혹한 죄였죠. 너무 완벽한 아름다움엔 독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인간에게나 벌레에게나 맥주병에게나 모두 똑같은 것 같아요. 그것은 아주 평범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수컷 딱정벌레가 이제 암컷인 줄 착각하고 이제 맥주병에 이제 붙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가 이제 멸종 위기에 처했는데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 맥주병 만들지 마라 이제 이래. 뭐 굳이 인간하고 뭐 곤충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은 참 뭐 인간도 뭐 가령 이제 뭐 이제 로봇이 발전돼 가지고 정말 뭐 요즘에도 뭐 리얼돌 이런 건 문제가 되잖아요. 뭐 그게 났을 때 뭐 인형이 아니라 이제 진짜 사람하고 돌아다니죠. 이제 기계가 이제 사람 모양처럼 하고 뭐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로봇이 나타나면은 인간은 그런 로봇과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 뭐 그런 거 영화에 이제 주제로 이제 나오는데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진다. 정말 이제 사람처럼 말하고 뭐 촉감도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럴 때 뭐 굳이 뭐 인간이 무슨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면은 뭐 저 딱정벌레처럼 인간은 뭐 로봇하고 사랑에 또 빠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인간은 너무 위험하잖아. 어디 뭐 잘못 손 거들었다가 날아가는 경우 많은데 그거 뭐 그렇게 위험할 거 뭐 있냐? 똑같이 뭐 어떤 뭐 사랑의 감정을 느낀다면은 굳이 그게 로봇이 됐든지 그게 문제가 될까? 뭐 이런 의문인데요. 뭐 하여튼 그게 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저는 뭐 충분히 사랑에 빠진다. 아니 우리 뭐 몇만 년 전만 하더라도 뭐 그렇잖아요. 뭐 사냥하면서 우리가 수렵 채집하면서 살았다. 그런데 이제 굳이 이제 지금은 이제 수렵 채집을 뭐 취미로 할지언정 뭐 굳이 수렵 채집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냉장고 안에 뭐 통조림이 있고 다 뭐 가공 식품 나오고 이제 그렇게 다 이제 하는데 굳이 위험한 어떤 사냥을 할 필요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이제 정말 어떤 아름다운 로봇이 나타났을 때 굳이 위험한 인간과 사랑에 빠지냐? 안전한 어떤 로봇과 사랑을 하면 되지. 이런 인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래서 그런 인지 부조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불편한 진실을 피하기 위해서 현실을 외경하고 뭐 집단 사고, 조직 내 비합리적인 결정도 수용하는 현상,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거죠. 뭐 아니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이렇게 뭐 국무회의 하면서 뭐 해도 그냥 대통령이 알아서 하고 대통령이 한다고 하자고 하면 이제 우웅냥 따라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어떤 반대 의견을 이제 못 내는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집단 사고. 그리고 알고리즘 버블 이런 것도 사실 요즘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왜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했는가 이렇게 했을 때 그 극우 유튜브만 맨날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극우 유튜브
그러니까 요즘 유튜브라는 게 자기한테 이렇게 비슷한 거기에 비슷한 영상만 계속 띄워줘요. 내가 이런 거 클릭하면은 그런 거하고 똑같이 계속. 그래서 이게 아니 옛날에 그 게베스라고 나치 그 한 사람은 거짓말을 계속하면 믿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어떤 정보라도 어떤 황당한 정보라도 계속 그걸 접하다 보면 그게 사실인 것처럼 이제 믿어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제 보수 성향의 어떤 뭐 그런 유튜브를 계속 보면은 그런 것만 계속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그냥 편향이 되고 저기 뭐 진보 쪽에 보면은 좀 그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가지고 다른 의견을 보고 싶어도 그냥 계속 그냥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계속 이제 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편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그냥 뭐 뉴스룸 뭐 뉴스데스크 그냥 공중파가 나오면은 그래도 아무리 좀 보수 진보 성향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공중파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서로 공유되는 의견이 있잖아요. 거의 뭐 중도의 어떤 공유되는 의견인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되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그런 경우도 많아가지고 정말 같은 항공항에는 있지만은 정말 다른 생각을 하는 나는 느낌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윤 대통령도 이런 좀 편향된 정보에 좀 이렇게 빠지지 않았을까. 뭐 그래서 어떤 뭐 선거가 조작됐다. 뭐 북한의 어떤 지령을 받았다. 뭐 이런 이제 그러니까 아니 뭐 그렇게 믿는 사람도 지금 뭐 많이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도 사실 일단 알고리즘, 그러니까 유튜브에 어떤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뭐 그런 현상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점점점 요즘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것에 안 빠질 수 있는가? 저는 하여튼 우리가 이런 것에 오염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수행을 해야 된다.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은 자기를 이제 알아차리는 거죠. 자기가 어떻게 어떤 곳에서 이제 편향이 돼 있느냐, 어떤 곳에서 오염이 돼 있느냐. 보통 이제 불교에서 이제 마음이 오염돼 있다 하는데 그때 얘기했잖아요. 뭐 소뚜껑 보고 놀라갔음, 자라 보고 놀라갔음, 소뚜껑 보고 놀란다. 우리는 이제 그런 트라우마가 작용돼 가지고 전혀 다른 별개의 현상인데도 이제 똑같은 옛날의 기억들이 또 올라가지고 그걸 오염시킨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런 속에서 오염이 돼 있는데 이것이 뭐 얘기했듯이 우리가 진화 속에서 필요한 거죠. 빨리 피해야 될 거, 먹을 거 판단하기 때문에 필요했는데 그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고정관념이나 편향으로 이제 작동돼 가지고. 아이 뭐 흑인만 봐도 저거 나쁜 사람 무슨 외국인만 봐도 뭐 또 혐오의 대상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굳이 관련된 내용이 없는데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왜곡해서 이제 본다는 뭐 정치적인 성향도 마찬가지인 거죠. 뭐 나는 뭐 그런 것들을 사실 정보를 이제 확인도 안 하고 이제 그냥 뭐 언론이나 유튜브에서 나오는 정보를 이제 사실과 다르게 이제 믿어버린다는 건데요. 사실 불교의 수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습관으로 형성된 어떤 그런 내면의 어떤 그런 습관들의 힘을 우리가 멈춰 세우는 이제 그런 역할이 있는 건데요. 뭐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뭐 석가모니부 정건을 한다. 끊임없이 이렇게 석가모니부 정건을 이렇게 깊이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 어떤 평소 때는 이제 어떤 그 뭐 물에도 이렇게 우연제 먼지가 끼어가지고 이렇게 찌꺼기가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그 물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어떤 뭐 참선이나 이제 명상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물에 쌓인 이제 먼지들을 이제 쫙 가라앉히고 나면 이제 내 마음이 이제 뭐가 있는지 이제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뭐 화두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화두도 뭐 부처님이 부처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뭐 마른 똥막대기다. 혹은 뭐 무다 이렇게 뭐 이게 도대체 뭘까? 이제 이런 데에 대한 의문에 이제 잡힌 거죠. 그런 의문이 이제 넘치고 하다가 이제 어떤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화두가 이제 터지면서 화두가 터진다는 것은 내가 어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이제 그런 것에서 벗어난 가장 고정관념 중에 심한 게 나라는 것이 있다, 나라는 것이 있고 내가 세상을 본다,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아상으로 작용하는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이 깨는 것을 이제 보통 이제 깨달음이다, 나의 어떤 공안 성품을 보는 거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물론 우리가 봤던 이런 어떤 착시의 예들은 뭐 이렇게 쉽게 이제 볼 수 있는 건데요. 뭐 나라는 거에 있다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너무 내가 당연히 아프지 이렇게 하는데 너무 당연한 이런 것들 우리는 깨기가 쉽지 않은 거죠. 뭐
그것이 이제 뭐 불교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나라는 아상을 이제 깨는 것들이 이제 사실 이제 불교 수행인 건데요. 뭐 이런 것들이 나는 뭐 평생 정보로 살겠다. 뭐 나는 뭐 나는 내 생긴 대로 살겠다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뭐 그래 살아도 문제 없는데 내가 정말 내 참모습을 알고 싶고 세상이 어떻게 생겼냐 이제 알고 싶은 사람은 우리 뭐 불교에 와서 부처님 법을 배우고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연불할 때 이제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계속 이렇게 이렇게 연불을 소리를 듣다 보면요. 이렇게 소리가 보이는 경우도 생겨요. 소리가. 우리는 그냥 소리는 소리고 귀는 눈은 눈이고 코는 코고 이제 하는데 모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소리가 이렇게 타고 이렇게 넘어와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넘어와. 연불하면 다 그런 소리가 관세음보살이라는 것도 세상에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는 소리고 보는 거는 본다고 하는데 소리를 본다. 이게 되게 신기한 말인데. 그러니까 정근도 열심히 하다 보면 소리가 이렇게 떠다니는 게 보여. 소리가. 뭐 특별한 어떤 뭐 공부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그런 어떤 하나의 어떤 대상에 대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소리가 보이고 뭐 그걸 막 불교에서는 업장이 녹는다고 얘기하는데 절도 옛날에 하여튼 한 3,000배를 하여튼 21일 기도한 적이 또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막 힘들고 하니까 막 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 바다에 살아가지고 바닷가에 살아가지고 그 바다 특유의 그 어떤 짠내가 있어요. 이제 그런 냄새를 되게 민감한데 그냥 절하고 뭐 산속에서 절하고 있는데 막 그 바다 냄새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무슨 짠내가 날 리가 없는데 이제 막 그런 게 막 느껴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업장이 녹는다고 그게 이제 어떤 그 육체적인 어떤 그런 극한에 이르면은 어떤 우리가 보고 듣고 이런 것들이 사실 경계가 희미해지면서 이렇게 뭐 소리가 보이기도 하고 뭐 하면서 이제 없던 냄새가 이제 냄새가 이제 맡아지기도 하고 이제 뭐 그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보고 듣고 우리가 맛보고 냄새 맡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뭐 어떤 우리가 마음이 만들어냈다 뭐 이런 것들을 사실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결국은 그 마음이 만들어낸 것의 어떤 가장 어떤 깊은 단계에서는 사실 나라는 것이 있다, 나라는 것이 있다. 뭐 이런 것 이런 이제 아상이 가장 이제 이렇게 깊이 이제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뭐 그거를 이제 공안 모습을 본다는 것을 보통 이제 깨달음이라고 얘기하고 뭐. 그런데요. 하여튼 오늘 뭐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하여튼 요 착시 같은 현상으로 우리가 하여튼 세상을 이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이제 제가 몇 가지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경전방이니까 경전을 좀 보고 뭐 어떻게 좀 여러분들 세상이 있는 그대로 보입니까? 있는 그대로 보여도 내가 보는 것은 내 마음이 만든 착각이다. 우리가 이걸 항상 이제 유념하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 남는 거 없어요? 왜 저한테 하나 하나 남는 거 있어요? 예. 거기에 나온 게 이제 1장에 이제 수타니빠타 이 경전인데요. 보통 가장 초기에 이제 성립된 이제 불교 경전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그러니까 기원전 4세기에서 3세기에 편집된 걸로 추정되며 불교 경전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편집된 걸로 여겨집니다. 부처님 입적 후 제자들이 구전 형태로 보존해 효능이 잘 유지되고 있고 초기 불교의 소박하고 단순한 교리를 직접 전해주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부처님의 인간적 면모와 원초적인 교리가 직접적으로 드러납니다. 소승불구로 폄하되었던 타세 한약 불교권에서는 비교적 늦게 주목받습니다. 팔리 3장의 소부경전에 속하며 법구경보다도 먼저 편집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법정 스님께서 이제 번역한 이제 수타니 이제 빠다가 이제 유명한데 이게 우리 좀 대성 불교권에서는 이게 소승 경전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뭐 그냥 이렇게 좀
주목을 받지 못했죠. 그냥 이렇게 그냥 뭐 대성의 어떤 수수한 가르침보다 떨어진다. 뭐 이런 인식이 강해가지고 이제 잘 알려진. 법구경은 우리 많이 알려졌잖아요. 이제 뭐 법구경하고 뭐 어떤 내용 측면이나 뭐 어떤 형식 측면이나 이제 비슷한 면도 많이 있는데 뭐 완전히 같지 않습니다. 완전 다른 경전인데 하여튼 좀 그렇지만 경전을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것이 말로 이제 부처님 원음에 가장 가깝다. 율장의 어떤 율장하고 이제 이런 수단이 빠따에 나오는 이런 것들이 이제 부처님 원음에 가깝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구성으로는 숫다는 이제 말의 묶음, 니빠다는 이제 모음집, 숫다와 니빠다 이제 그 합성어인데요. 총 이제 5장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 1149편의 이제 개송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 출가자와 제가자를 모두 위한 진리가 설레져 있으며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핵심 주제는 해타 열반을 향한 마음가짐, 수행자로서의 올바른 자세와 방법, 진실한 삶의 태도, 윤리적, 도덕적, 교훈적 가르침 등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부처님 원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되며 불교 사상의 근간을 직접적이고 간결하게 전달하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경전에 한번 조금 몇 가지 한번 읽어보고, 그러니까 32쪽 책을 다 가지고 계시죠? 32쪽. 우리 한두 구절만 같이 읽고 한번 또 얘기해 볼까요? 32쪽의 첫 번째, 두 번째 개송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비난받아야 할 사람은 칭찬하고 칭찬받아야 할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 그는 입으로 제업을 더하고 그 제업으로 고통을 받는다. 자신이 지은 어떤 제업도 소멸내지 않는다. 반드시 되돌아와 그 임자가 악업의 가보를 받는다. 어리석은 자는 현생에 죄를 짓고 내세에 괴로운 가보를 받는다. 욕망에 빠져 허욱되며 살아간다. 인색하여 베풀지 아니하고 그런 것에 집착한다. 막상 죽음에 닥쳐서는 비탄에 빠져 괴로워한다. 여기서 죽어서 다음 생에 나는 어디로 태어나는가라고 걱정하면서. 네, 그 하여튼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되게 하여튼 상식적이잖아요. 뭐 반야신경처럼 뭐 색이 공이다, 공이 색이다, 고통도 없고 뭐 얻을 것도 없다. 뭐 금강경처럼 뭐 아란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란이 아니다. 중생을 다 구제해서도 한 중생도 구제한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대성 구절에 대성에 나오는 어떤 그런 알 수 없는 얘기와 다르게 이런 구절은 되게 뭐 어떤 윤리적인 가르침, 뭐 착하게 살아라, 뭐 어떤 베풀고 살아라, 이제 이런 어떤 상식적인 어떤 보편적인 어떤 그런 가르침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어떤 부처님의 원음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데요. 그래서 뭐 후대에 이제 이런 대승의 어떤 후대의 어떤 가르침들은 이제 불교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어떤 뭐 인도의 전통 사상과 이제 합쳐지면서 이제 그렇게 그런 교리가 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글쎄 뭐 지금은 이제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 뭐 어떤 신도들의 뭐 이렇게 불교를 신행하는 사람들의 어떤 근기도 다 다르고 또 어떤 가르침의 어떤 그런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원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또 뭐 죄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한테는 죄라는 본성은 없는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이렇게 다르게 이제 쓰일 수 있는 건 그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타니빠다 같은 경우는 하여튼 되게 상식적인 가르침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뭐 다른 걸 해서 이것만이 원음이고 다른 것들은 뭐 오염된 거다, 부처님 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 너무 왜곡된 주장이다. 이런 것들이 뭐 불교 학자들 사이에 어떤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가르침들이 뭐 소박하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폄하되고 뭐 그런 것들도 아니고 뭐 이런 것들도 어떤 다양한 근기의 사람들한테 설해진 어떤 그런 가르침으로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다음 시간에 배울 이제 법구경도 이제 뭐 비슷한 맥락인데요. 법구경은 뭐 사실 우리 대승 불교권에서도 뭐 그나마 이제 많이 알려져 가지고 이제 읽고 배우고 있는 경전이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게 이제 어떤 고통, 뭐 불교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 교리 사성제 그리고 괴로움이 생기는 이유는 가래다. 사랑을 원한다. 왜 나를 또 뭐 더 사랑해주지 않느냐? 또 혹은 집착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괴로움이라는 것들도 잘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괴로움이라는 것들도 뭐 내가 한 대 때렸으니까 아프다 뭐 이런 것들도 곧 괴로움이지만은 뭐 괴로움이라는 것들도 이제 생각에서 오는 고통 혹은 불만족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뭐 아니 저 사람은 어디 뭐 잘 나가는 회사에 다니고 뭐 집도 좋고 뭐 차도 좋은 거 끌고 다니는데 그 사람은 항상 또 뭐 어떤 걸 이루고 나면은 항상 자기 삶을 뭐 불행하게 생각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 많잖아요. 뭐 내가 이루고 있던 목표가 이루어지면 난 모든 게 행복할 것 같은데 실제 이루고 나면은 뭐 그런 기분은 뭐 며칠 안 가고 뭐 또 뭐 이렇게 더 이루고 싶은 그런 우리가 욕망에 빠지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보통 불만족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불만족 속에서 이제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나는 그런 거를 남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왜 나는 못 가지고 있느냐 이런 데에 대한 불만족이란 거죠. 그래서 요즘 친구들이 왜 결혼을 안 할까, 왜 애를 안 낳을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사회학자들이나 이제 학자들이 연구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서울 집값이 높아서 그렇다, 뭐 이렇게 저 복지가 안 돼 있다, 물론 뭐 그럴 수 있지만은 뭐 사람들이 결혼 안 하는 것에 대한 뭐 다양한 뭐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고, 그러니까 또 애를 안 낳는 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북한도 안 낳는다고 해요. 북한도 1명, 2명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뭐 심지어 아프리카 나라도 이제 애를 안 낳는. 그러니까 뭐 하여튼 이제 뭐 아니 뭐 100년 전만 하더라도 인구가 우리 뭐 세계 인구가 10억도 안 됐습니다. 10억도 안 됐는데 지금 70억이 넘어가고, 그러니까 뭐 지구라는 땅덩이에 이제 살 만큼 살아서 사람들이 자동으로 이제 자동 번식을 조절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하여튼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은 학자들이 주목한 게 최근에 이제 한 20년 사이에 주목하는 게 2010년 초반부터 이제 이렇게 출산율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렇게 꺾이는 이제 요인인데, 그 속에서 이제 SNS의 발달이 이제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뭐 어떤 인스타그램이나 이제 서로의 이제 일상을 이제 너무 이제 쉽게 공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너무 비교 의식이 강한 거야. 비교 의식. 아니 그렇잖아요. 무슨 자기 페이스북에 올리는데 찌질한 사진 올리겠어요. 그래도 어디 돈 주고 뭐 좋은 레스토랑에 사진 한 찍고 뭐 어디 뭐 아니 뭐 그럼 매일 그걸 사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또 제일 좋아하는 모습 올리고 이제 자랑하잖아요. 이제 사람들은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왜 저렇게 못 살까? 아니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내가 좀 예뻐도 그냥 우리 마을에서 제일 예쁘면은 나는 이제 시집도 가고 그냥 예쁜이 소리 듣고 살았어. 근데 이제는 이제 비교 대상이 이제 전 세계 우리나라와 전 세계 이제 비교 대상이 살죠. 아니 그래 따지면 누가 예쁘다는 소리를 듣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너무나 이렇게.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SNS가 발달되면서 너무 비교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강해져서 내가 저기 송혜교나 뭐 어떤 전지혜처럼 예쁘지 못할 바에는 나는 결혼을 포기하겠어 이제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비교가 하니까 나는 저렇게 뭐 강남에 30평 아파트에 뭐 차 끌고 난 살 자신이 없어. 난 그렇게 난 혼자 살겠어 이제 이렇게 지레짐작으로 이제 어떤 비교 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이제 결혼을 안 하는 이제 그런 요인들이 많이 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이제 불만족인 거죠. 불만족. 사실 그거 환상이죠. 뭐 사실 내 SNS에서 뭐 좋은 레스토랑에 오랬다 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매일 사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런 것도 다 되게 왜곡된 모습일 텐데 우리는 나는 왜 이렇게 찌질할까 하면서 이제 자기를 이제 비하한다는 거죠. 뭐 이런 것들도 하나 이제 불만족이다. 이런 것들도 하나 이제 가래고 괴로움의 어떤 하나의 요인일 수 있고 그런 거죠. 여러분도 SNS 다 하십니까? 요즘 SNS는 뭐 좀 뭐 하여튼 20대, 30대 친구들이 뭐 인스타그램 요 사진으로 주로 많이 올리고 그러잖아요. 사진으로 많이. 사실 조금 나이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카톡에서 나는 오히려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아. 이게 왜곡된 정보들, 이상한 정보들을 이제 자꾸 공유해가지고 날리고 그거 따지고 보면 막 이상해. 우리가 모친도 이렇게 하면서 나한테 카톡 날려 이게 속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따지고 보면은 이게 사실이 아닌 게 대부분이야. 좀 하여튼 이게 세대별로 하여튼 이게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이제 방식과 좀 다른데 하여튼 그런 것들도 하여튼 우리의 뭐 이런 것들을 오염되게 만드는 뭐 물론 하나의 어떤 즐거움의 대상이고 어떤 뭐 어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되게 괴로움을 야기한다. 아니 우리 보이스피싱 조심하라고 하면서 왜 우리는 보이스피싱에 빠지는가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전화벨이 울리면은 나한테 뭔가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어떤 까치의 어떤 울음소리처럼 이제 그런. 그래서 모르는 번호 오면은 그러니까. 되게 뭐 하여튼 뭐 보이스피싱이나 뭐 하여튼 이상한 어떤 뭐 보험 팔라고 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우리는 뭔가 나한테 좀 좋은 소식을 하면서 우리가 전화를 받고 부재중 뜨면은 내가 전화하면서 왜 전화했어 이렇게 묻기도 하고 왜 이게 멍청한 짓이냐 하면서 왜 우리 그러고 있는가 했을 때 우리 그게 중독된 거죠. 혹시나 뭐 나한테 뭐 또 복권이 당첨됐다 그런 좋은 소식에 어떤 그거는 배를 하고 이제 이런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보이스피싱이 위험한지 하면서도 우리는 또 속고 하죠. 보이스피싱 다 한 번씩 다 당해 보셨어요? 주위에 한 번씩 다 당해 보신 분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갈수록 범죄가 진화돼 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사람 혼을 빼가지고 우리 모친도 이제 한번 당할 뻔했죠. 해가지고 뭐 누나가 잡혀 있다, 뭐 돈을 빌려가지고 잡혀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한번 놀리는 거죠. 잡혀 있다 하면서 이렇게 누나를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 지금 뭐 이렇게 잡혀가지고 큰일 났어 하면서 물어보죠. 우리 어머니는 이제 놀라가지고 그게 딸이 목소리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딸이 위험하다. 똑같이 들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착시 받잖아요. 사람 놀라보면 딸의 목소리와 어떤 그 여자의 목소리가 구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디 은행 가서 돈 붙여라. 그래서 그 은행원의 이제 기지로 이제 좀 우리 어머니는 이제 살아났는데 이제 우리가 울상으로 막 돈 붙이러 하니까 이게 아가씨가 이제 은행원 아가씨가 눈치채가지고 보이스피싱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경찰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돈 붙이는 걸 이제 면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같은 원리는 같은 거죠. 사람을 놀래키면서 이제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접촉 못하게끔 전화를 끊지 말게 만드는 그런 것인데 이제 아마 기술이 진화돼 가지고 이제 사람 목소리가 30초만 이제 이렇게 따면은 이제 그 사람 목소리를 진짜 녹음합니다. 진짜 AI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딸인 것처럼 목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딸이 진짜 전화를 해요. 딸이 해서 엄마 돈 보내달라고 이제 이런 시대에 이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암구어를 해야 돼. 암구어. 그러니까 전화 밖에 목소리가 딸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어떤 신호를 이제 가령 우리 어린 시절에 키우던 강아지가 해피라면은 엄마 우리 어린 시절에 키우던 강아지 이름이 뭐야 하면서 해피야 이렇게 서로의 이제 신호죠. 암구어죠. 뭐 그러니까 지금 가서 이제 자녀분들하고 어린 시절에 뭐 어디에 살았지? 이제 뭐 동 이름이라든지 어린 시절 강아지 이름이 뭐지? 이제 이런 서로 사인을 이제 맞춰가지고 이제 혹시나
딸이 이제 돈 보내라고 요청하면은 서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진짜 딸 목소리가 나오니까 미리 준비하셔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를 이제 만드는 건 자기 자신이다. 8고 2번이죠. 8고와 이제 그 넘어 대표적인 인간의 고통인 8고 생로병사, 원증해고, 애별이고, 후부듣고, 오음성고. 그러니까 뭐 나고 죽고 병들고 늙고 죽는 뭐 4가지 병. 원증해고, 싫어하는 사람과 이제 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애별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되는 것. 그러니까 구부듣고 얻고자 하는데 얻지 못하는 고통. 그리고 오음성고. 그러니까 오온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모든 것들이 고통이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8고라고 이제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생로병사와 뭐 싫어하고 좋아하고 뭐 얻고자 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따지고 보면 다 이제 고통인 거죠. 그래서 해결책은 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것이 집착임을 인지하고 이를 제거하는 수행으로 이제 해탈을 얻는 것이다. 뭐 이것이 이제 불교의 이제 고통 제거의 원리죠. 뭐 하여튼 뭐 다른 철학이 없는 것이 불교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 말하자면 불교는 이제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고통을 제어할까, 뭐 이런 데에 대한 이제 관심인 거죠. 뭐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다, 뭐 이런 관심보다도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고 어떻게 이런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뭐 이런 고민을 이제 하시고 거기에 대한 이제 해답을 주는 것이 이제 불교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고통이라고 했을 때 그냥 뭐 단순히 아프다 뭐 이런다기보다도 불만족. 그런데 보통 이제 2번째 하사를 맞지 말라고 이제 이런 이제 비유를 이제 많이 하는데요. 뭐 물론 내가 하사를 이제 맞으면 아프죠. 내가 뭐 누가 나를 때리면 아프죠. 아픈 거는 뭐 깨달은 사람이 해가지고 안 아프다 이런 것들이냐. 근데 이제 우리가 하살의 비유가 어떻습니까? 하살을 놓고 맡아놓고 이거 누가 샀지? 왜 샀지? 아니 하살 맞으면 빨리 빼가지고 병원 가서 살 생각해야지. 이렇게 맞아놓고 이거 왜 샀지? 뭐 무슨 성분으로 만들었지? 이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인간관계에서도 뭐 내가 뭐 어떤 사기를 당했다. 그래서 내가 뭐 사기를 당해가지고 내가 뭐 마음이 아프다, 괴롭다, 뭐 그렇게 해서 뭐 그 다음에 나는 뭐 인간관계에서 뭐 내가 배신을 당가지고 힘들지만은 뭐 나 그거는 그거고 나는 또 뭐 내 삶을 살아가야 된다. 뭐 이렇게 툭툭 털고 뭐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왜 그 사람이 없고 내가 얼마나 내가 그 사람한테 잘해줬는데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냐 이런 생각에 꼬리를 물고 이제 스스로 이제 괴로움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경험 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에 사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뭐 나는 자연인이다 하면서 이렇게 산속에 사는 사람들도 사실 뭐 인간이 뭐 세상이 싫어서 간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어떤 인간 관계에서 이제 배신을 당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서울역에 이제 사는 노숙자들도 대부분 다 사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뭐 실패를 하고 나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기 위해서 거기 산다고 그러잖아요. 어디 가도 뭐 이렇게 취직시켜준다 하다가도 나는 그 시설에 가면 답답해서 못 산다고 그냥 이렇게 그냥 자포자기식으로 그냥 어떤 그냥 노숙인의 삶을 사는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뭐 자기가 설사 실패를 하고 뭐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래 뭐 나는 어쩔 수 없다. 그거는 뭐 내가 하살 맞은 거고 그래 그거는 내 손해로 하고 여기서 끝내자 하고 탁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계속 그때를 그리워하고 나는 왜 그렇지 못하냐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 자기 일을 세상 한탄을 하고 자기 원망하면서 이렇게 그게 빠지고 사는 뭐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것에서 이제 훌을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 사실 뭐 수행을 하는 거죠. 수행을 한다는 것들이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이라는 것들도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재행무상.
재행무상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재행무상 영원한 것은 없다. 뭐 이런 것들도 살아있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피할 수 없으며 모든 것은 언젠가 사라진다. 부처님이 열반에 들며 남긴 마지막 말씀. 모든 것은 무상하니 열심히 정진하라. 죽음 명상 등에서 강조되듯 늘 무상을 간주하면서 인생이 영원하지 않음을 아는 것이 진정한 수행의 시작점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재행무상 요 부분도 몇 구절 하나 같이 읽어볼까요? 34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 요것도 요 장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몸의 9구멍 요 부분요. 시작. 몸의 9구멍에서는 끊임없이 오물이 흘러나온다. 눈에서 눈물, 귀에서는 기지, 코에서는 콧물, 입에서는 침을 흘리고 가래를 맺는다. 그리고 온몸에서는 땀과 때를 배설한다. 또 머리에는 내수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무명에 이끌려 이런 육신을 깨끗한 것으로 착각한다. 또 죽어서 시체는 검푸르게 되고 무덤에 버려져 친척도 돌보지 않는다. 살아있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늙으면 반드시 죽음이 다가온다. 이것은 살아있는 존재들의 피할 수 없는 업보이다. 익은 과일은 반드시 땅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다. 이처럼 생명 있는 자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 존재들에게는 항상 죽음의 두려움이 있다. 세상 사람들이 온갖 생존에 대한 그릇된 집착에 얽매여 떨고 있다. 하열한 사람들은 온갖 생존에 대한 망상에서 떠나지 않고 죽음이 코앞에 닥쳐와서야 슬피 운다. 네, 여기 이제 재행무상에 대한 가르침을 이제 수타니파다에서 이제 몇 가지 이제 나왔는데요. 하여튼 뭐 이렇게 되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되게 상식적이고 뭐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누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쉽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재행무상의 가르침. 재행무상의 가르침가 있고 이제 3.2 재범무화. 재범무화. 세상의 모든 존재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 사람, 온, 사람도 물질도 여러 요소가 모여서 잠시 형성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가르침이다. 나의 것이라고 집착한 모든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대승불교에서는 이를 공사상으로 발전시켜 모든 것이 인연으로 생긴 것이므로 집착할 실체는 없다고 설합니다. 네, 그렇죠. 뭐 보통 무상고무화 이제 이렇게 삼법인이죠. 삼법인을 이제 이렇게 불교의 이제 핵심 가르침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무화라는 것들도 이렇게 고정된 이제 실체가 없다. 잠시 물질도 사람도 이제 모였다가 형성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뭐 이제 이런 가르침으로 이제 재범무화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요것도 35페이지 밑에 두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페이지 이제 밑에 두 개. 언제나 자을 관찰해서 자아에 고집하는 견해를 버려야 한다. 세계를 비었다고 관찰하라. 이렇게 하면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인가를 나의 것이라고 집착해서 동요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아라. 그들은 마치 물이 바짝 마른 곳에 놓여있는 물고기와 같다. 그러니 나의 것이라는 생각을 갖지 말아야 한다. 온갖 생존에 대한 말라. 네. 뭐 하여튼 꼭 나머지는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요거에 이제 제법 이제 무아의 가르침이다. 그리고 뭐 아까 같이 했지만 이제 일체 계고다. 이제 괴로움이다. 이제 무상하고 무아한 세계에서 실체가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제 고통이 이제 발생된다. 그렇죠? 그게 뭐 세상은 이제 변화하고 실체가 없는 것인데 거기에 집착하고 뭐 그렇잖아요. 뭐 나의
뭐 젊음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 생각하지만은 결국은 우리는 늙고 죽고 병들고 하는 것들을 피할 수 없다. 뭐 내가 가진 재산이 뭐 영원할 것 같지만은 시간에 따라 인연에 따라 이런 것도 흩어지는 그 속에서 이제 이런 무상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집착할 수 있지 않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바라보는 것들이 이제 무상의 가르침이다. 보통 무아의 가르침이다. 그런 거죠. 계속 얘기했지만은 이러는 것들이 이제 이론적인 것이고 말하자면 현실 속에서 내가 정말 사기를 당하고 내 몸이 아팠을 때 무상한 거야. 말은 쉽지만은 사실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고 물론 이제 그런 어떤 역경계의 상황에서 정말 어떤 화살을 맞고도 그냥 화살을 빼고 빨리 치료를 받으러 가는 그런 힘을 기르는 것이 사실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수행인 거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불교를 공부하는 거지 않습니까? 언제까지나 이거는 교리일 뿐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그런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제 수행을 해야 된다.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 된다. 사과를 먹을 거면은 쌉쌀한 맛이 어떻고 달콤한 맛이 어떻고 그렇게 이렇게 이론적으로 아는 것은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다. 실제 우리 삶에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어떤 우리 마음을 지켜보는 마음의 근육을 힘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평소에 이제 계속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수행을 저는 하여튼 염불이 되게 간단하면서도 따라하기 쉬운 우리 수행법이라 생각하는데요. 우리 사시해볼 하면서도 이제 석가모니 정건하지 않습니까? 정건. 그런 것들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혼자 앉아 있으면은 이렇게 석가모니 정건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염송한다든지 금강경을 계속 읽는다든지 그런 수행법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되게 쉽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우리 불자들이 할 수 있는 수행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글쎄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능엄주를 이제 주로 많이 했는데 백년암에서는 이제 능엄주를 많이 시켰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침에 이제 학교 가면은 이제 제가 대학원생이니까 이렇게 연구실에 있으면은 제가 이제 능엄주 이렇게 양쪽으로 인쇄된 거 있어요. 이제 인쇄된 거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이렇게 하루에 한 3번씩 읽어요. 3번씩 이렇게 딱 소리 내서 이렇게 읽으면서.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눈 감고 그냥 석가모니 하면은 이렇게 우리 집중이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내 소리를 내가 듣는 거지. 내 소리를. 내 소리를 내가 들어가면서 하면 이제 소리가 하여튼 이게 되게 또렷하게 집중이 날 때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요. 또렷하게. 그것도 하면 진짜 소리가 보이기도 해요. 소리가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집중을 하면은 소리가 하여튼 보이기도 하고 하여튼 또렷하게 들린다. 그래서 이 일상생활에서 우리 신묘장구 대단한 우리 많이 하니까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계속 이렇게 소리 내서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저는 이제 되게 추천하고 싶고 절 같은 경우도 저도 절 같은 것도 많이 했는데 절 같은 경우도 되게 조금 운동도 되고 이렇게 좀 정신이 혼란할 때는 오히려 몸을 움직여주면 오히려 정신이 더 맑아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절 같은 경우도 하루에 이제 108배 정도는 아침이나 저녁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은 그러니까 절 같은 경우도 이렇게 108참회문 있잖아요. 108참회문 이렇게 하면서 소리 내면서 지심, 기명내, 보강부 이렇게 하면서 소리 내면서 이제 같이 하면은 이제 우리 옛날에 3000배 화계사에서 했는데 요즘도 하나요? 3000배 요즘 안 하나요? 그게 좀 우리 좀 주지스님한테 건의해가지고 3000배를 하자고. 요즘 할 사람 없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3000배. 우리 옛날에 철학이도 화계사에서 했는데 지금 전통이 없어졌구나. 3000배 너무 힘든가?
그래요. 아무튼 밑에는 한번 쭉 읽어보시고 밑에 있는 거를 한번 그냥 요약 정리한 건데요. 하여튼 수타니 빠따는 좀 부처님 초기 설법에 가까운 형태고 보편적이고 이제 포괄적인 이제 그런 가르침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 누구나 뭐 이렇게 읽을 만한 이제 부처님 말씀으로 이제 뭐 이렇게 그런 가르침으로 이루어져 있다. 질문 있습니까? 오늘 한 것 중에 질문. 하여튼 오늘 1시간 20분 한데 1시간 20분을 제가 이렇게 뭐 강의를 자주 다니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뭘 해야 될지 참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이 느꼈죠. 그래서 오늘 너무 빨리 끝나면 안 된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래저래 유튜브도 보고 이제 이렇게 시각적인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좀 실력이 늘겠죠. 예, 좀 말주변도 늘고. 그래서 전 이제 매주 이제 오늘 무슨 영상을 보면 좋아할까, 우리 보사님 좋아할까 이제 이런 고민을 요즘 하고 있어요. 답? 아직까지 궁금해요? 이제 나올 때 안 됐어. 나오세요 빨리. 왜 자꾸 짓고 있어? 이미 답변이 됐다고 생각하고. 자,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열강해 주신 스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행렬등 작업 동참 안내입니다. 연등 축제일이 4월 26일이기 때문에 행렬등 작업이 매우 촉박하답니다. 그래서 행렬등 뜯기, 배접 그리고 작업 내음이 많으니까 저희도 다음 주 수요일부터 할까요? 수요일 날 오실 분 계세요? 미리 오실 분은 총무님한테 오신다고 말씀을 해서 인원 파악을 해야 된대요. 그래야 간식도 드리고 그러니까 날짜하고 인원 시간을 미리 알려주시고 시간은 보통 10시부터 등 만드는 일 작년에 해보셨죠? 등 뜯고 배접하고 붙이고 뭐 그림 그리고 아직 그림 그리는 단계는 아니에요. 등을 다 뜯어가지고 새로운 종이를 붙여가지고 그런 거 뜯고 배접하는 거.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지금 각 단체마다 한 번씩이라고는 하는데 더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반은 수업 때 미리 오셔서 10시쯤 오셔가지고 같이 등 작업하시고 공양하시고 수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인원 파악을 조장님께서 파악하셔가지고 총무님한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연등 접수 안내입니다. 대적강전, 과적등, 연가등이 12만 원이고 나안전, 지혜등이 1인 7만 원, 108번내 소멸등, 53 선지식등, 33 관세음 등등이 있고요. 봄 산신 7일 기도가 3월 31일부터 4월 6일까지 7일 기도가 있고요. 동창금 5만 원입니다. 그 나안 7일 기도 3월 22일부터 회양 3월 28일까지 동창금 5만 원이고 저희 다음 주는 조별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 조 다 바꿔드렸는데 괜찮으시죠? 이제는 뭐 조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죠? 다 친하게 다 이렇게 지내시고 잘 좋은 관계들을 갖고 계시니까 조는 단지 봉사할 때만 필요합니다. 청소하고 이럴 때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조가 특별하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청소는 1조입니다. 짜자마자 청소해야 돼. 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불단을 향해 주십시오. 오늘 너무 잘 지켜주셨어요. 박수부터 안 치고 절부터 한 거 칭찬합니다.
서원을 실천하겠다는 굳은 마음으로 모든 불보살님들의 총원인 사홍서원을 봉송하겠습니다. 법요집 65쪽입니다. 우리 모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산해가를 봉송하겠습니다. 어간을 중심으로 마주 서주시기 바랍니다. 법요지 66쪽입니다. 이것으로 불기 2569년 3월 19일 화계불교대학 2학년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